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결혼 15년 차였던 은정 씨의 이야기예요. 은정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 재훈 씨를 내조하는 삶을 살았죠. 재훈 씨는 중소기업 과장이었어요. 성실하게 출퇴근하고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그 삶이 평범하지만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이들 학원비 낼 수 있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12년째 되던 해가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은정 씨는 매일 아침 남편의 출근길을 배웅했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상을 차렸어요.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서 아이들과 자전거를 탔죠. 별일 없는 하루하루가 쌓여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말처럼 그 평범함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은정 씨는 평소처럼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재훈 씨의 와이셔츠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작은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접어진 메모지였죠. 무심코 펼쳐본 그 순간 은정 씨의 손이 굳어버렸어요. 오빠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떨렸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은정 씨는 재훈 씨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평소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자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회사 후배라는 여자와의 대화였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메시지들이었죠. 그 내용들을 읽는 동안 은정 씨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했어요.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던 날들,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왔던 밤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은정 씨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소파에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자신이 믿었던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재훈 씨가 퇴근했을 때 은정 씨는 조용히 그 메모지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죠. 재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실수였어. 단지 외로워서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는 알고 있었어요. 실수로 몇 달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방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싸웠죠. 은정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재훈 씨는 며칠 동안 은정 씨에게 빌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라며 눈물을 흘렸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도 했어요. 그 여자와도 완전히 끊었다고 맹세했습니다. 은정 씨는 흔들렸어요. 15년의 시간이 두 아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경제적으로는 괜찮을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은정 씨를 짓눌렀죠. 무엇보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볼 아이들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은정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남자란 게 다 그래, 한 번만 봐줘라고요. 결국 은정 씨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용서라기보다는 참기로 한 거였어요. 재훈 씨는 다시 성실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어요. 은정 씨도 예전처럼 웃으려 했었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은정 씨는 그 일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재훈 씨도 변한 것 같았어요. 전보다 더 집에 일찍 들어왔고 주말엔 꼭 가족과 시간을 보냈죠. 은정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는 극복했어 라고요. 아이들도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다시 자리 잡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재훈 씨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가슴이 철렁했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예민해졌죠. 그런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도 은정 씨는 버텼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5년 차가 되던 해봄이었어요. 은정 씨는 또다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가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을 가리듯이 보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죠. 샤워를 할 때도 휴대폰을 욕실에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라는 말이 다시 늘어났어요. 야근도 잦아졌죠. 은정 씨는 자신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3년 전 그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여자의 감이란 게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재훈 씨의 향수 냄새도 달라졌어요. 평소에 쓰지 않던 향수였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지가 중요해라고 말했지만 은정 씨는 믿기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재훈 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은정 씨의 가슴 속에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은정 씨는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카페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재훈 씨였습니다. 회사 미팅 있다며 나갔던 남편이었죠. 은정 씨가 다가가려는 순간 재훈 씨 옆에 여자가 앉았어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웃었어요. 은정 씨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그런 편안한 미소였죠. 은정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가갈 수도 돌아설 수도 없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장바구니를 그대로 현관에 두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저녁 무렵 재훈 씨가 들어왔을 때 은정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팅 잘 끝났어요? 재훈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응, 좀 길어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정 씨는 확신했어요.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은정 씨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훈 씨 옆에 누워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또 나를 배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정 씨는 확인하기로 했어요. 재훈 씨가 출근한 후 서재에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찾았죠. 거기엔 낯선 식당과 카페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은정 씨와 함께 가지 않았던 곳들이었습니다. 영화관, 호텔, 커피숍, 고급 레스토랑. 날짜를 확인하니 재훈 씨가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이었어요. 은정 씨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휴대폰 요금 명세서도 확인했어요. 특정 번호로 통화와 문자가 집중되어 있었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정 씨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거죠. 며칠 후 은정 씨는 우연히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재훈 씨의 차를 청소하다가 조수석 밑에서 귀걸이가 나온 거예요. 은정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예쁜 진주 귀걸이였죠.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카페에서 봤던 그 여자 카드 명세서의 흔적들, 그리고 이 귀걸이까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정 씨는 그날 저녁 재훈 씨를 기다렸어요. 아이들을 먼저 재운 후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재훈 씨가 들어왔을 때 은정 씨는 그 귀걸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재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은정 씨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재훈 씨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또 하신 거죠? 또 저를 배신한 거죠? 재훈 씨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변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어요. 재훈 씨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정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5년을 떠올렸어요. 첫 만남, 설레던 연애 시절, 따뜻했던 결혼식, 그리고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최근 몇 년은 거짓이었습니다. 3년 전에도 속였고 지금도 속이고 있었죠. 은정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두 번째 기회를 준 건 자신의 선택이었지만 세 번째 기회를 줄 순 없다는 걸요.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두 번의 배신은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재훈 씨는 변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은정 씨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용서했는지 알면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한 거니까요. 그날 밤 은정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은정 씨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재훈 씨도 출근시켰죠. 모든 게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은정 씨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은정 씨는 노트를 펼쳤어요.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죠. 첫째, 증거 확보. 둘째, 법률 상담. 셋째, 재산 파악. 넷째, 양육권 준비. 은정 씨는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년 전처럼 눈물로 호소하거나 화를 내지 않기로요. 조용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은정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 필요한 증거들, 재산 분할 기준, 양육권 판단 요소들을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고 정리했죠. 재훈 씨는 그런 은정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은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은정 씨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정 씨는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재훈 씨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모두 복사해 두었어요. 휴대폰 통화 내역도 캡처했죠. 그 귀걸이는 지퍼백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그날의 기억도 일기처럼 상세히 적어두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상황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은정 씨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어요. 재훈 씨에게 따지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일상을 유지했죠. 재훈 씨는 그런 은정 씨가 의아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넘어간 거라고 착각한 거죠. 며칠 후 은정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탐정은 2주 동안 재훈 씨를 미행했습니다. 그 결과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재훈 씨가 그 여자와 만나는 사진,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그 사진들을 보며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는 안도감만 들었죠. 은정 씨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료가 비쌌지만 제대로 된 조언을 듣고 싶었어요. 변호사는 은정 씨가 준비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탄탄하네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죠. 양육권은 어머니께 유리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한 경우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재산 분할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게 원칙이지만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큰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은정 씨는 재훈 씨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 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결혼 전 재산과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을 구분했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체크하며 준비했습니다. 재훈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은정 씨가 또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처럼요. 가끔 미안해라는 말을 건넸지만 진심은 없어 보였어요. 그저 형식적인 사과였죠. 은정 씨는 그런 재훈 씨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을 우습게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말이 없잖아. 은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생각할 게 많아서요. 재훈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또 그 얘기하려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했어요. 은정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훈 씨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죄책감보다 들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은정 씨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자신의 행동이 가정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은정 씨가 얼마나 아파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만 중요했던 거예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에 들렀어요. 은정 씨는 평소처럼 대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훈 씨가 없는 틈을 타서 은정 씨에게 말했어요. 우리 재훈이가 또 실수한 거 알아. 은정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죠. 남자란 게 원래 그래. 밖에서 한번 놀 수는 있는 거야. 그렇다고 집을 나가는 건 아니잖아. 은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참아야지. 이혼하면 네가 더 힘들어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요즘 남자들 다 그렇게 산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은정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재훈 씨 편이라는 걸요. 자신이 참고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걸요. 결코 자신의 편에 서주지 않을 거라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은정 씨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증거도 충분했고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아이들과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어느 토요일 오후 은정 씨는 재훈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어머니 댁에 보내두었어요. 은정 씨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재훈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죠. 이게 뭐야? 은정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겠어요. 재훈 씨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농담하는 거지? 하지만 은정 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제야 재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아직도 그거 가지고 그래? 은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일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2번이나 저를 배신한 것 때문이죠. 재훈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는 처음엔 달래려 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라며 반복했죠. 하지만 은정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훈 씨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너 진짜 이혼하려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혼하면 넌 혼자서 애들 키울 수 있어? 돈은 어떻게 벌 건데? 협박조의 말이었죠. 은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자 재훈 씨는 화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해?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자고? 은정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15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2번씩이나 바람 피우면서 그 생각은 안 하셨어요? 재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협박을 시작했죠. 좋아, 이혼하자. 근데 넌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애들도 내가 키울 거고. 은정 씨는 그런 재훈 씨를 보며 실소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구나 하고요.
협의 이혼은 실패했습니다. 재훈 씨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되었어요. 첫 재판날 은정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훈 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재판부 앞에서 재훈 씨 측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일시적 감정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요. 은정 씨 측 변호사가 반박했죠. 일시적 감정이 아닙니다. 피고는 2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증거들을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카드 명세서, 통화 기록,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 그 귀걸이까지 모두 증거로 나왔습니다. 재훈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당했는지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재판장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재훈 씨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 무력했어요. 은정 씨는 담담하게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공개되었어요. 사설탐정이 작성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재훈 씨가 그 여자와 만난 날짜, 시간, 장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호텔 출입 기록까지 확보되어 있었죠. 재훈 씨는 업무상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말에 만났고 저녁 늦게까지 함께 있었으며 친밀한 신체 접촉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첫 번째 외도에 대한 기록도 제출되었어요. 3년 전 문자 메시지 내용, 당시 은정 씨가 작성한 일기, 재훈 씨가 용서를 빌며 쓴 각서까지 모두 증거로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재훈 씨에게 물었어요.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반복하셨습니까? 재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증거가 많을 줄은 몰랐던 거죠. 은정 씨는 조용히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켰다고 판단됩니다.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은정 씨에게 주어졌어요. 아이들의 의사도 존중되었고 재훈 씨의 부정행위가 양육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 거죠. 재산 분할은 6대4로 은정 씨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재훈 씨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 거예요. 위자료도 책정되었어요. 재훈 씨는 은정 씨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150만 원으로 정해졌죠. 재훈 씨는 멍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들었어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잃게 될 줄 몰랐던 겁니다. 은정 씨는 차분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은정 씨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후 은정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전세를 얻었죠. 은정 씨는 아이들에게 차분히 설명했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단다. 큰아이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듯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한 게 중요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작은아이는 처음엔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받아들였어요. 은정 씨는 밤마다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라고 속삭이며요. 낮 시간엔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1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식당의 파트타임부터 시작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반면 재훈 씨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식은 금방 회사에 퍼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2번이나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판이 나빠졌죠. 회사에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무슨 관리자냐는 상사의 말이 뼈 아팠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재정적 타격도 켰습니다.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었어요. 게다가 함께 살던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재훈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그 여자와의 관계도 끝났어요. 이혼 후에도 계속될 줄 알았던 관계였는데 그 여자는 재훈 씨의 처지를 알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책임질 수 없어요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요. 재훈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은 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재훈 씨는 격주로 아이들을 만날 권리가 있었어요. 처음 몇 번은 아이들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만나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큰아이가 먼저 말했죠. 아빠 보기 싫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 다 알아요. 작은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를 울렸잖아요. 재훈 씨는 아이들을 만나려 했지만 아이들은 피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아빠를 만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원할 때 만나라고만 말했죠. 아이들은 은정 씨의 곁에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직후의 혼란스러움도 점차 가라앉았어요. 은정 씨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성숙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요 라며 집안일을 거들기도 했어요. 재훈 씨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은정 씨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시작한 일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요. 작은 베이커리 카페의 직원이 되었죠.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빵이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은정 씨는 퇴근 후 제과제빵 학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가게를 열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응원했어요. 엄마 빵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엄마 가게 생기면 내가 홍보할게요 라는 큰아이의 말에 은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예전보다 시간이 없었지만 함께하는 순간들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은정 씨는 이혼 전보다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배신당할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은정 씨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재훈 씨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면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은정 씨가 따뜻하게 밥상을 차려주던 모습, 아이들이 아빠 하며 달려오던 모습, 함께 웃던 주말의 기억들. 그 모든 게 자신의 선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재훈 씨는 은정 씨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는 단호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재훈 씨는 아이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재훈 씨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실수도 잦아졌어요. 결국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재훈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얼마나 함부로 다뤘는지를요. 하지만 깨달았을 땐 이미 모든 게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은정 씨는 드디어 자신의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은정이네 빵집이라는 소박한 이름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빵 정말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은정 씨는 뿌듯했어요. 아이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멋져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죠. 은정 씨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줘서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은정 씨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직후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주변 사람들도 은정 씨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밝아졌어 라는 친구의 말에 은정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가을 오후 은정 씨는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재훈 씨와 마주쳤어요. 2년 만의 재회였죠. 재훈 씨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어요. 재훈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은정아, 잘 지내? 은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요. 재훈 씨는 은정 씨를 보며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죠. 아이들은 잘 있어? 은정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있어요. 재훈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정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도 미움도 지나간 일이었어요.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을 뿐이었죠. 잘 지내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은정 씨는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짧은 재회 이후 은정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재훈 씨의 초라한 모습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만 들었죠. 만약 그때 또다시 용서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배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은정 씨는 더 깊은 상처를 받았겠죠. 은정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것,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재훈 씨는 그 후로도 가끔 은정 씨의 빵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용기는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은정 씨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가게에 들러 엄마를 돕는 모습도 보였어요. 재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은정 씨는 자신의 삶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갔어요. 빵집은 번창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작은아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은정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고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요. 재훈 씨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새로운 만남도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알게 되면 떠나갔죠.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멀리서 아이들을 봐도 다가갈 수 없었어요. 재훈 씨는 매일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소중한 걸 지키지 못했을까라는 자책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었죠. 결국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은정 씨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지만 그 선택이 자신과 아이들을 구했어요. 더 이상 거짓과 배신 속에서 살지 않게 되었죠. 존엄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순간의 욕망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가정도 아이들도 평판도 모두 잃었습니다. 후회만 남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 사연이 아닙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며 일어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세상에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세 번째 기회까지는 없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만들기 어렵고 관계는 함부로 다루면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은정 씨는 지금도 자신의 빵집에서 매일 아침 빵을 굽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 모습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평화요.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이별이 자유가 되기도 합니다. 은정 씨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어요. 영상 마무리. 여기까지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음 아픈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네요. 인생에는 쉬운 선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